자본도 월소득도 평균적인 사람을 위한 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본, 월소득. 일단 자본이나 월소득이 평균이신 분들한테는 첫째는 지출을 줄이시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드려요. 그 지출은 뭐냐면 여러분들 주거 비용에 들어가시는 비용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생활에서 먹을 걸 안 먹고 뭐 입을 걸 안 입고 이걸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거 비용을 줄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 특히 아직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은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거기에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산 중에 보면 계속 감가상각해서 줄어들고 있는 자산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동산. 동산에 뭐가 있나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동차에 투자하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줄이실 수 있으면 그냥 뚜벅이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건강에도 좋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자본이 부족하시다 그럼 일정 자본이 될 때까지는 이 악물고 그냥 조금 자본을 모이실 때까지 몸테크도 하시고요. 건강에 좋은 워킹족도 하시고요. 뚜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하셔서 일단 자본을 좀 늘리시는 걸 먼저 추천드리고, 또 돈이 생길 때마다 어떤 분들은 파킹 통장이라고 그러시죠. 통장을 이렇게 분산해서 쫙 만들어 놓고 계속 자본을 늘리는 그런 어떤 투자 기법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시드머니를 만드는 거, 일정 목표를 세우셔서 시드머니를 만드시는데 초점을 좀 맞추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정 규모의 투자금이 모였다, 시드머니 모였다 그러면 첫째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 쪽에 청약에 관심을 가져서 특별 공급이죠. 이런 공급의 기회를 최대한 관심을 갖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시드머니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가장 자본을 빨리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청약 부분에서 특히 공공택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민간택지 말고요. 공공택지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뭐 실거주 의무도 있고 보유교환 의무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싸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폼 나는 집 사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주거 비용을 좀 낮추는 방법, 대출 줄이시고요. 주거 비용을 좀 줄이는 방법을 일단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이 이런 소비하는 부분에서 조금 줄이셔서 일단 시드머니를 빨리 만드시는 거, 그게 투자의 아주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잠원동 동아 리모델링 투자 가능성 있을까요? 들고 계신 분들은 현재 지금 30평대가 뭐 20억대 중반, 뭐 한 3억에서 25억 요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인가요? 작년에 한 19억, 뭐 18억 요때도 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올랐네요. 예. 리모델링 하시면 1127가구니까 뭐 안전진단 통과되고 건축 심의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셔서 25억 주고, 예를 들면 뭐 중간 정도라고 할게요. 24억 정도 주고 30평 사셨어요. 대체 얼마에 팔고 나오시려고요? 몇 년 뒤에? 잘 따져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워낙 지금 이 주택 투자 쪽에 뭐 리모델링이나 아파트나 이런 투자에 대해서 약간 안티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투자 가치로 보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 여기서 한번 따져볼까요? 다행히 리모델링 사업은 제초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쪽은 상관없겠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내셔야죠. 재산세 내셔야죠. 금융비용 내셔야죠. 이주비 또 내시면 이주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하셔야 되죠. 신축하셔가지고 추가로 취등록세 내셔야 되죠. 그 사이에 금융비용도 다 감안하셔야 되죠. 그래서 24억 주고 사서 평당 1억에 판다? 그럼 34억에 판다? 많이 남을까요? 별로 안 남을 것 같은데요? 한 10년 뒤에 입주하시면? 차라리 24억 은행에 갖다 놓으시면 그게 더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거 매년 종부세 내시면서 뭐하러 들고 계시냐는 거죠. 저 같으면 안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24억이면 종부세가 한 돈 1,000만 원 나올까요? 1주택자면? 여기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제가 종부세까지는 알아보진 않아서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면 여기다 조금 보태서 월세로 사시고 계시면서 20억 은행에 갖다 놓으면 이자 꼬박꼬박 잘 나옵니다. 그 돈이 더 투자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인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사실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어요. 그냥 먹을 수밖에 없죠. 왜? 네가 뭘 알아서 그래? 그런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25억씩 들고 가가지고 10년을 갖다 집어넣어놨는데 35억 됐다고 좋아할 일이냔 말이지. 그 사이에 또 내 돈은 다 들어갔잖아. 그쵸? 뭐 얼마나 남기겠다고. 40억 되신다고요? 그럼 뭐 돼도 별로 그 사이에 뭐 다른 거는 안 오를까요? 더 올랐겠지? 그 사이에 또 뭐 주택 정책하고 그 주택 뭐 폭락하는 사태, 뭐 인구가 줄어서 수요가 없다는 이런 얘기 나오면 그 리스크는 누가 감당해요? 그쵸?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투자는 시간 싸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는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실익을 좀 따져보시면서 기간에 대한 것도 따져보시고 비용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돼요. 7, 80년대 뭐 그냥 요 동아아파트 뭐 5, 6억 할 때 그때 투자하신 거하고는 이제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강남에 수두룩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이거만 오르겠어요? 다른 건 또 오르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뭐 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집값이 뭐 50억이 될 수도 있는데 너는 왜 그래?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잖아요. 투자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투자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따져보시면서 저는 이런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번째 질문인데 옥수동 대신할 만한 동네가 있을까요? 옥수동도 뭐 옥수동에 사시는 분들이 나름 또 그 주변에 좋아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응봉동 어떠세요? 옥수동보다는 응봉동이 성수동 쪽에 가까워서 나중에 성수동에 이런 접근성도 좋고 성수동하고 응봉동 이쪽으로 해서 그 구정동이 예를 들면 보행 통로 생긴다면서요. 한강을 건너는 보행 통로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뭐 강남 접근성도 좋고 뭔가 조금 혜택을 좀 받지 않겠어요? 네, 옥수동보다는 응봉동이나 이쪽에 그 행당동이죠. 그쪽이 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인접한 부지로 보면. 지금은 물론 옥수동이 압구정도 넘어오는 그 접근성은 좀 낮다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나중에 가서 보면 뭐 주거환경 쪽은 행당동이나 응봉동 쪽이 훨씬 더 성수동하고도 가깝고 압구정동을 넘어오는 보행 통로도 생기고 한다니까 그런 부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참고하실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뭐 아파트 투자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매력 있는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거주하시는 것라고 하면 뭐 옥수동이 지금 본 응봉동보다는 옥수동이 그 거주 여건은 훨씬 좋죠. 투자 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투자 쪽에서. 예, 그걸 참고하세요. 하남 위례에 사는 5억 정도 차이 나는 올림픽 패밀리타운. 이사 괜찮을까요? 이사를 굳이 올림픽 패밀리타운을 가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단지여서? 재건축이 되면 뭐 돈이 투자 관점이실까요? 실거주 관점이실까요?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실거주 관점에서 가신다 그러면 하남보다야 뭐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가 더 낫죠. 예, 실거주 하시면서 뭐 미래 가치를 본다라고 하시면 나을 텐데 하남 쪽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런데 굳이 올림픽 패밀리타운을 가실 거면 조금 더 올라오세요. 잠실 쪽으로. 예, 굳이 그 패밀리타운을 가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올라오셔서, 저기, 둔천주공도 있고, 예, 새 아파트로 와세요, 새 아파트로. 굳이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성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를 굳이 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등촌역 주변 노후된 곳도 많고 상권이 좋은 편도 아닙니다. 대단지 아파트도 거의 없는데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이제 강서구 쪽이죠. 강서구 쪽에서는 그동안 핫했던 데가 마곡이잖아요. 마곡이고 화곡동 정도? 예, 일부 화곡동, 그 다음에 뭐 염창동, 이쪽이 뭐 등촌동, 이쪽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주세가 좀 있었고, 등촌동이 상대적으로는 소외돼 있었습니다. 강서구 쪽에. 등촌동, 가양동 이쪽이 조금 소외돼 있던 지역인 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은 해요. 이제부터 등촌동이나 가양동 쪽은 시작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쪽에는 등촌주공도 있고 가양역 주변으로 한강변 아파트들, 그 다음에 가양역에서 보시면 강서구청장이죠. 이번에 강서구청장 사면되셨던데, 그 부청장 하셨던 분 있는데, 그분이 사실 그 CJ 연구소인가요? 그쪽 자리 그 개발하는 거를 지금 조금 지원했었는데, 그쪽에 가양동 쪽에 그 현대건설에서 개발하시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CJ 그 연구소 개발 계획들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면, 강서구는 이제 등촌동하고 가양동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곡은 끝났어요. 예, 마곡은 다 했잖아요. 그쵸? 더 뭐 볼 게 뭐 얼마 남았어요? 거의 없죠? 개발은 이제 등촌동하고 가양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마곡 쪽에 계신 분들은 가양동 노후 아파트를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요건 3년인가요? 그거를 잘 활용하셔서 가양동이나 이쪽에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혜택 누려가면서 2주택 투자하시는 것도 소형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시점을 잘 보시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의 문제입니다. 남들은 관심 안 가질 때 남들보다 좀 빨리 투자하는 게 투자예요. 네. 그리고 남들 막 들어오잖아요. 그때 나오시면 돼요. 예, 남들하고 반대로 하시는 게 투자입니다. 약간 청개구리 같아야 투자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자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빚도 있고요. 강남 건물주 목표인데 빚 갚기 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자가 아파트 있으신데 뭐 대출 끼고 하실 거니까 대출 끼고 사셨을 거잖아요. 강남 건물주가 목표이긴 하시지만 일단 건물을 사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드머니를 조금은 만들어 놓으셔야죠. 만들어 놓으시고요. 아파트는 한 채 있으시면 좋습니다. 아파트는 가지고 계시면 그거 나중에 자산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아파트 매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은 꼭 하나 들고 계시라고 말씀드려요. 매번. 일단 시드머니를 조금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꼭 강남 건물주는 한 방에 강남 건물주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주변에 이런 그 지역, 좋은 지역들도 많습니다. 투자할 만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위주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소액부터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할 수 있어야 뭐 강남 건물주가 되든 강남의 그 빌딩주가 되든 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2권 책 나왔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입지 관련해서 열심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이 책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셔서 실제로 이제 임장이나 이걸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관심 지역들을 찾아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